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나 했던 시장인데요. 갑자기 재료가 또 등장을 했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 기여도 상단에 한화가 6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5% 급등 중 시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오늘 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곽유정 대표 나와주셨고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그리고 박건희 차장님은 지금 막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급하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얘기 빨리 나눠봐야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장중에 이슈가 있었던 한화그룹까지 같이 좀 커버를 해볼 거고요. 하나그룹 먼저 저희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켜보자 중립일까요? 잠시 후에 2시에 IR이 또 있습니다. 이때 주주환원 그리고 이 인적 분할 관련된 소식이 IR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순간 거래량이 급증되면서 굉장히 크게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그룹주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엔진 등 일제히 좀 달렸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곽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네. 지금 보니까 존속회사 하나로 남겨두고 그 하나에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과 같은 여태까지 효자 사업군이죠.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를 만들어서 신설해서 이쪽에는 또 다른 쪽 반도체 그리고 뭐 다른 기계, 건설 이런 쪽을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화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적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중립의 의견은 뭘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의미세요? 일단은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지주사와 또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서 쪼개져서 인적 분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 한 곳이 지금 모든 계열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쪽에서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 분담하고 특화를 각각 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화 그룹주들이 최근에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연초마다 관련 그룹주 중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또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또 사실 이렇게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상법 개정안 이슈도 타고 있긴 하지만 한화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 모두 다 지난해 업황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업종군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히나 조선 방산에 있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과 같은 굵직굵직한 계열사들도 지금 현재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문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또 한미 반도체 또 경쟁사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국내에는 그 하나세미텍의 모회사인 한화비전이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게 이제 로보틱스 관련 분야였었는데 한화 역시도 하나 로보틱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반도체와 로보틱스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건설이라든지 뭐 리조트 이쪽 관련된 계열사들 다 이제 하나로 몬다라는 이제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오늘 IR도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주 환원책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배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주사만 이렇게 딱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인적 분할 이후에 아무래도 쪼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 단행을 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또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적 분할 시기라든지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 시장 환경까지도 사실상 고려해서 전략을 다시금 재차 또 고려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시세 급등으로 인한 차익 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향후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쵸. 핵심
핵심 쪽은 사실상 한화이기는 합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한화가 76.3% 그리고 신설되는 기업 쪽이 23.7%로 그 비중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시장에서의 반응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박건희 사장님께서는 예.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식 물론 2시 IR도 체크해보고 네. 싶긴 하겠지만 지금 역시나 똑같이 중립을 주셨습니다. 포인트 네. 잡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조선 방산과 같은 개별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장주들. 네. 오늘 움직임은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면은 만약에 말이죠. 네. 그 법인을 이제 일적 분할로 두 개로 쪼개는데 네. 그 신설법인에 만약에 존속에 만약에 방산이 있었고 신설에 만약에 조선이 있었다고 해봐. 아, 큰일 나죠. 어떤 게 큰일이 나냐면은 이 비율이 공정한가에 대해서부터 나오기 네네. 시작했죠. 분할하면서 이제 분할 산정 비율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것이고 구체화될 것이고 또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주들한테 반발이 심할 건데요. 예. 요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회사가 키우려고 하는 사업 부분과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이제 방산이나 조선, 에너지 뭐 이쪽 금융까지 포함해서 신 캐시카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업이 향후 잠재력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18년도였나요? 현재 보면 핫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모비스를 두 개로 쪼개서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하나가 핵심 부품하고 모듈 쪽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나눠지죠. 모비스가 모듈도 하고 부품도 하고 AS도 하는데 이걸 굳이 쪼개가지고 2018년도에 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려고 했을 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에 대한 산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공정한가? 네. 이게 굳이 주주들한테 유리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분할 얘기만 나와도 저희 투자자들이 약간은 조금 이 긴가민가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거는 예전에 2018년도에 이런 모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이슈처럼 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아닌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은 저는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를 지배 축으로 해서 키우려는 목적이 더 강한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긍정에 가까운 좀 중립으로 좀 보는 게 맞고, 예. 그래서 뭐 주가 자체도 흐름이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이게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고 좋은 쪽 타이밍을 노려보자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반응이 한화 갤러리아가 상한가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왜 그 오션이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오히려 신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지는 분위기는 뭐예요?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방산이나 조선 또는 이런 라이프 쪽, 유통, 네. 뭐 호텔 완전히 사업 분야가 틀리죠. 굳이 나누자는 오너 입장에서 방산이나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신속한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 네. 가지 장기적인 그쵸. 계획, 구체화. 근데 이게 하나의 법인으로 호텔하고 유통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호텔, 뭐 유통 이런 쪽은 좀 뛰어나서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현재 어려운 이런 뭐 유통 부분 쪽이, 라이프 쪽이 조금 더 이러한 오너의 의사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반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라도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하나도 존속 기업도 기업가치 상승면, 신설 기업도 기업가치 상승면에 있어서 모두 이제 플러스를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갤러리아 쪽이 그래서 상한가를 좀 간 거고 하나비전도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예.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만약에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게 보면은 신설법인을 어쨌든 인적 분할이니까 비율대로 쪼개서 그죠. 주주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악조건이긴 하죠. 2단계 경우인데 만약에 신설법인을 따로 떼서 네. IPO를 하는 거죠. 아. 예, 이런 경우는 근데 너무 앞서간 거고 현재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그룹주는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긍정에 가까운 면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타이밍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2시 이후에 IR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저희도 잘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한화그룹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늘은 이게 쉬어간다라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확실히 옆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타이밍을 계속 옆으로 가면서 기다리는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라고 안심해도 될런지 이 얘기부터 나눠봐야겠네요. 자, 먼저 박건희 차장님께. 예. 곽유정 대표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반도체고요. 대표님. 지금 매크로 상황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미선물이 그동안 좀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오늘 미선물은 또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가는 방향은 지금은 외부 상황 흔들릴 거 없다로 저희가 안심해도 되고 오히려 옆으로 갈 때가 기회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시장 올라갈 때 주도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바라보셔야 되는데 경기 민감 섹터는 제가 코스피에서 두 섹터 보라고 눈을 들여왔습니다. 예. 반도체와 자동차 쪽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주들은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지금 잠깐 숨고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14만 전자 이제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여전히 이제 70만 원대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제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1월 중순부터 이제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만큼 반도체 업종단에 있어서도 계속 실적 발표는 나올 거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하는 반도체 쪽 이벤트가 TSMC 또 실적 네. 발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주문형 반도체 또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두고서 이견이 또 분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증권가 쪽에서는 20만 전자 이야기하는 곳들도 많이 늘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하에서는 삼성전자가 12월 달부터 이제 연초까지 연초 랠리가 강하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그때 접근해야 된다. 지금 시기에 올라가는 거는 뇌동에 가까워서 좀 손실을 감안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14만 전자까지는 늘 항상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16만 전자로 가기까지 또 변동성도 분명히 또 수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지금 전망치나 눈높이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80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겹쳐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그리고 눈높이를 계속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외국인의 방향성, 수급 방향성도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만 전자, 16만 전자에서는 변동성,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그 눌림에서 다시금 외국인 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은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일단은 발 담그시고 또 눌림목 나오면은 그때 조금 더 매수하시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전략상 좀 안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계속 실적 눈높이가 맞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그 1월 들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와 가장 연계성이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달려줬습니다. 지금 좀 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발 담아두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기회가 온다면 노려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화 비전이 오르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한화 때문으로 그냥 단순하게 볼까요? 한미반도체 TC본더 오늘 그 공시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한미반도체와 같이 오르는데 다른 성격으로 읽을까요? 뭐 지금 다 같이 겹쳐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TC 본더 쪽에 있어서는 최강자이기도 했었고 그 흐름이 사실상 지난해보다도 2024년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또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전히 HBM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거 그리고 향후 HBM4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물론 프리마켓 시장에서 네. 23만 원대까지 찍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HBM4 다음 세대 HBM4E 그리고 HBM5로 갈수록 그리고 또 단수 경쟁도 굉장히 또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더를 계속해서 좀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있어서 계속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곳은 한화 비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향후 주도권의 손바뀜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고려하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화 비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미 반도체와 특허권 계속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소송전이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정도 이어지고 있고 보통 이런 소송전에 들어가면은 2, 3년 정도는 시간상 기본적으로 잡아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화 비전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이제 올해 제대로 이제 상용화까지 나서서 본격적으로 납품에 이제 하반기부터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화 비전 최근에 한미 반도체 올라갈 때 한화 비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 이후에 V자로 반등세 네네.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 HBM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하에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루빈이 키워드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작년 8월달 전고점 구간대 6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회복세를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것도 종목 고를 때 굉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언급 주셨습니다. 반도체 다뤄봤고요. 이어서 또 핫한 섹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쟁점이네요. 자, 현대차 그룹과 자동차 부품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 부품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의 두 분의 의견이 긍정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박건희 차장님, 네. 지난주 중립이었는데 의견이 네. 지금 현대차 그룹 쪽으로 긍정으로 상향되셨습니다. 네, 네. 지금 PBR 1배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쉬어가야 되는 건가? 딱 차트도 통합 차트로 봤을 때 도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방향성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 긍정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 성장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열어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현대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배구조 이슈 해서요.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들고 있다는 네. 이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고요. 현대모비스.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핫한데 이게 현대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느냐. 요걸 두 개를 연계를 시키면 현대차가 더 갈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가 더 갈 수 있을지 네.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겠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PBR 1배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센티적인 게 네. 겹쳐 있지만 1배도 사실 싸잖아요. 그죠? PBR 1이라는 게 뭐 가장 기준선이긴 한데 요게 모멘텀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순환 출자 구조를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그 지배 구조가 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들 했었었죠. 아까 전에 뭐 모비스를 2개로 쪼개서 네. 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하면서 순환 구조를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그 당시에 다 무산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현대 모비스가 있고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 밑에 기아차부터 여러 가지 중심 주요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높이면 요 밑에 있는 현대차부터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게 네네.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현대차 지분을 오너가 출자 지분을 하는 거죠. 즉 모비스의 출자 지분. 말 그대로 정의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주식을 모비스에 넣어주고 대신에 모비스가 그 대가로 정의선한테 모비스의 신주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모비스가 지분이 확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모비스의 지분을 늘리려고 하면 모비스 주가가 안 올라야 되겠죠. 그죠? 대신에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이 비율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건데 모비스라고 또 안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올라가면 갈수록 모비스에 대한 지분율을 더 확보하기는 쉽겠으나 모비스도 하나의 로봇 사업에서 굉장히 그쵸. 중요한 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품. 예.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자, 모비스가 싸고 상대적으로 싸고 현대차가 높아야지 유리한 구조인데 2개가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똑같잖아요, 비율이. 네. 예. 얘만 현대차는 가만히 있고 모비스가 올라가면은 조금 불리하지만 얘가 2개가 같이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 시나리오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축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걸로 보이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느 정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냐면 2021년 인수할 때 1.2조 정도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유상증자 이후에 한 3조. 이게 외부 투자 없이 한 건데 만약에 외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게 20에서 50조까지 올라간다고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20에서 30조까지의 가치가 지금 현대차에 대한 가치입니다. 현재가가. 근데 50조까지 가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은 50조가 또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여기서 2배가 더 가는 거죠. 따라서 모비스도 2배가 더 가는 거고 이게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피겨 AI나 이런 애들의 가치를 시총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이 필요한 게 모멘텀이 될 것인데 다행히도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녹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형 양산이나 이런 거는 좀 기대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주가를 올리고 그만큼 모비스의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굉장하네요. 이제 그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도입이 될 거고, 그럼 그때까지의 과연 시총은 더 펌핑될 수 있다면 지금 앞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우상향 기조,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긍정 의견 주셨거든요. 챙겨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그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사업이 결국에는 개화된다? 그러면 로봇주는 어떻게 볼까요? 오늘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또 다른 로봇주들이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나야 이러면서 가거든요. 곽 대표님 여전히 긍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스인데 오늘 또 추가적인 로봇주까지 편입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도 방송 너무 중에서 좋았죠. 많이 가지고 예. 왔었고 또 이어서 HL 만도 같은 종목들도 들고 왔었는데 그 액추에이터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12월 달부터 들어온 로봇 모멘텀이 유효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봇주들의 지금 움직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곳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시 로봇 부품단에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흐름이 약간씩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중소형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매일매일 이제 시세를 터트리면서 순환매가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올라간 로봇 종목들 보니까 유로메카가 2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시세를 터트리고 있는 중이고 유진 로봇 역시도 지금 급등세 23%대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K&R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원전 해체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로봇주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로봇주들이 부각될 때 다시금 이제 뭐 유압 로봇 쪽에서는 K&R 시스템이 지금 뭐 압도적이다 뭐 이런 이슈까지 같이 함께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주들을 보실 때 이미 뭐 올라간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렇게 낙폭이 좀 컸었던 그리고 움직임이 좀 횡보세로 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시세를 터트리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수급상 이제 약간 트렌드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쭉쭉쭉쭉 지수가 이제 우상향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코스닥에 지금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지부진할 때 수급이 결국에는 계속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 로봇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관심 종목들 지금도 늦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고 팔로우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에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은 탑픽으로 아예 제시를 해 주시네요. TXR 로보틱스 어디까지 노려보시는 거예요? 네, TXR 로보틱스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에도 제가 TXR 로보틱스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시장 또 트렌드 중 하나가 대기업이 또 지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트렌드상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TXR 로보틱스는 유진그룹 이제 계열사인 유진 로보틱스가 TXR 로보틱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봇 물류 자동화 또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로봇 관련 지금 모멘트로 빵빵 지금 시세 터뜨리고 있는데 TXR 로보틱스 고객사가 또 현대차 그룹입니다.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해서 4천억 정도 가량의 매출고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위아도 지금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로봇 부품이나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이제 부품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결국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투모로우 로보틱스와 세미 휴머노이드 MOU를 또 맺은 이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 연평균 성장률도 67%대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제 상장해서 낙폭 이후로 지금 저점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또 다시 수급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지난 9월달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 나오는지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하에 목표가 2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TXR 로보틱스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이훗날 관심주로 주셨는데 오늘은 또 탑픽으로서 좋은 자리에서 또 언급 주십니다. 정고 잡으러 돌진해 볼까요? 2만 원 목표 주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건희 사장님께 여쭤볼 쪽은 바로 탑픽에서 원전, 전력 지금 중립과 긍정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오늘 탑픽이 전력에서 챙겨주셨고요. 전력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LS 일렉트릭으로 챙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원전은 왜 중립, 그냥 LS 일렉 같은 전력기기는 왜 긍정을 했냐면 일단은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 다가올 것이고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게 어떤 거냐 이런 느낌이지 원전을 뭐 보지 말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챙겨볼 게 전력기기겠다. 이 LS 일렉 같은 경우가 일단 4분기 실적은 약간 하회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관세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나 북미 쪽에 관련돼 있는 전력 부분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맞물려 간다는 게 큰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2026년도에 이 수주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설사 이제 일시적인 실적 하락을 하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열려 있는 그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게 가장 관건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LS 일렉트릭의 그 특징적인 포인트를 하나 보게 되면
엔비디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런 그 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순행식에서 공냉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들 중에서 공냉에서 순행이죠. 바꾼 거에서 협력 관계가 있었던 게 이제 버티볼딩스였는데 그게 이제 또 LS 일렉하고 협력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AI 그리고 북미 쪽의 전력기기 수주 이런 게 맞물려서 LS 일렉트릭을 이번 주에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목표 주가는 70만 원 가야 되죠.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상방이 열려 있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이제 신고가, 돌파를 예.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뭐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방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전에는 사실 저희에게 효성중공업 주셨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하게 240만 원 언급 주셨는데 충분한 흐름들 기대해 보면서 LS 일렉트릭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